뻥 먹고 아니고. 그렇죠.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. 혜성이 어떻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AI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웅진싱크빅. 자, 웅진싱크빅이 이번에는 AI 게임 개발 챌린지라는 또 새로운 그런 공모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요, 이번 행사가 또 어떤 자리인지, 그리고 이번 공모전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심사위원분은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이모저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우리 심사위원과 함께하는 사전 미팅 시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선은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. 저는 오늘 사전 미팅 진행을 맡은 김연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AI 게임 개발 챌린지를 주최한 웅진싱크빅 에듀테크 연구소의 김난주입니다. 네, 이번에 그 메인 후원사로 참여하게 된 그 AWS 코리아의 지용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대한민국 교사 신민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.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전문 심사위원으로 이번에 참여하게 된 럭스로보의 파운더 오상훈이라고 합니다. 사실 오늘 이 촬영 날짜가 또 주말이다 보니까 네네. 또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? 오늘 오시기가 다들? 아, 오늘 좀 막히더라고요. 맡기셨구나. 네. 그래도 단풍이 좋아가지고 전 따릉이 타고 왔습니다. 따릉이를 타고 왔다고요? 일단 이 AI 게임 개발 챌린지 올해 처음 열리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떤 행사인지 네, 네.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그 인공지능 기반의 AI 연산 앱을 개발하였는데요. 그러니까 약간 좀 학습 효과 측면에서 좀 집중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AI가 이렇게 학습 효과를 높여주지만 그 방식만큼은 게임을 적용해서 좀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학습을 만들고 싶었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굉장히 좋게 봐주신 우리 후원사님과 또 심사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심차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, 이 행사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재미와 학습 두 가지 요소를 다 잡겠다가 전체적인 큰 목적인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후원사와 또 심사위원분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. 어떻게 이 제의를 받으시게 되는지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. 우선 우리 지용호님께 여쭤볼게요. 네. 제의를 받은 것보다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렇죠, 후원을 네, 해주신 러브콜을 거잖아요. 했고요. 네. 네,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양사가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무엇보다도 그 싱크빅 드림 베러라는 그런 그 방향성이 저희의 이제 철학과도 굉장히 맞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. 자, 우리 김경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고 또 교수님으로도 계시는데 어떻게 또 네, 연관성이 많아서 아마 요청이 온 것 같아요. 이제 게임을 인지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하냐면 재미있어서 게임이 아니라 네. 피드백을 서로 주기 때문에 뇌가 활동하기 때문에 게임이에요. 재미만 있으면 도박이고요. 아니면 그냥 오락이에요. 네. 그저 재미만 있는 게임들을 좀 한번 가려내고 그리고 진짜 진정하게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게임적 요소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피드백과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게임을 한번 선별해 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오상훈 창업자님께서는 네.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? 사실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코딩하는 걸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우연히 1,0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고 네. 지금은 이제 오늘 사실 7주년이 됐어요. 저희가 창업한 지. 딱 오늘 회사 가치가 2,200억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저희 옆에 계신 이제 지용호 이제 심사위원님께서 혹시 그러면은 너 가서 후배들도 한번 괜찮은 후배들인지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같이 좀 재미있고 즐겁게 한번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후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렘과 기대감이 뿜뿜하고 있습니다. 저하고 나이 차이가 설렘과 별로 안 기대감. 납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
그냥 게임이라고 하면은 그냥 공부에 방해되는 거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알아서 그냥 좀 멀리하고 일부러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로 이 게임이라는 것, 그것도 AI라는 기술이 접목이 된 이 게임을 통해서 학습의 재미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은 새로운 게임적 요소가 등장할 때마다 네. 기존 기성세대는 많이 걱정들을 하셨어요. 네. 지금 왜 게임하면 바보 된다. 예전에 TV 보면 바보 된다.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어떤 게임적 요소가 나오고 그 게임적 요소가 속도를 올리거나 훨씬 더 다양한 다른 걸 더 동시에 경험하게 해주면 많이들 걱정을 하시죠.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세상이 10년 전, 20년 전에 비해서 다 게임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네. 게임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이제 사실은 점점 도태되는 거죠. 이거 사실 준엄한 시대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오히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, 저는. 네. 좀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게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. 자, 우리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네. 우리 교사님 반박하면 어떠신가요? 안 돼요. 반박하면 안 되고. 노려볼 거예요. 네. 네, 저도 그러면. 네, 저는 처음에 이제 게임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교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. 그렇죠. 왜냐면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고, 저도 사실 어릴 때 게임을 참 좋아해가지고 학원 땡땡이 치고 그 물고기방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돌아온 거는 부모님의 혼나는 그 소리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칸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게이미피케이션 도구를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응용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공부를 하면서도 학습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놀이처럼 공부를 하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저는 이 게임을 학습 흥미를 이끌어내서 학습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런 게임에 대해서 또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?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 둘을 가지고 있는 엄마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공부를 시키고 나면 이 아이가 좀 부족한 점들이 나오잖아요. 그럼 이제 그걸 더 연습을 시키려면 좀 더 풀어야 돼야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뭘 또 해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공부를 가르치기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 AI가 이런 취약점들을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쉽게 어떻게 재밌게 아이한테 이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런 데서는 게임만한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. 그러니까 엄마들의 고충도 덜어주고 저의 고충도 덜고 이 게임 공모전을 주최하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사실 뭐 웅진 싱크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전통을 갖고 있는 교육 업체잖아요.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가치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, 이런 흐름 너무나 환영할 일일 것 같습니다. 혹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? 혹시 먼저 얘기해 주실 분? 아, 제가 먼저. 네. 네. 위험한 말인데. 시대가 이제 가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런 이제 교재에서 최근에 태블릿으로 또 옮겨가면서 이 디지털 데이터들로 모으기 시작하셨고 점점 변화를 시도하시면서 여기에 AI가 더 감미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교육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내가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걸 발견해주고 나한테 이제 형처럼 알려주기도 하기도 하고 과외 선생님처럼 쪽집게처럼 찍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도해 나가는 모습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럭스 로보도 뭔가 코딩을 네. 통해서 이제 또 아이들한테 뭔가 또 영어 동화와 코딩이라는 새로운 신제품을 조만간 런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. 영어도 배우고 그쵸 네. 공부도 하고 동화책도 읽고 그렇죠. 뻑 먹고 알 먹고.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또 피드백을 주실 거잖아요. 그러면서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건데 그렇다면 어떤 피드백을 주실 것인지 그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. 네, 저희 이번 게임 챌린지는 예선하고 본선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. 이제 예선은 이제 기획 단계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디어나 독창성 이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이디어만 좋다고 해서 이게 또 실제적으로 개발이 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한 20% 정도 평가 기준에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본선은 이제 이미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들어간 부분이고, 그래서 개발의 완성도라는 부분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고요. 이게 얼마나 독창적인지,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있는지, 또 이 게임이 얼마나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.
함께 해주신 분들도 각자만의 또 심사 기준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지용호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. 네, 저도 심사하게 되나요? 네, 심사 해보실래요? 저는 후원하고 마음적으로 심사를 할 건데 네. 이제 뭐 약간만 좀 추가를 한다면 그 창의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창의력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제가 다국적 기업을 이제 그 계속 일하다가 이제 경험을 쌓고 하다 보니까 느꼈던 거는 이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각 업계에서 뭐 본인이 뭐 업무를 어떤 다양한 업무를 하든 간에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평소에 좀 이런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많이 해둬야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럼요. 항상 많이 하시더라고요. 창의력은 네. 창의력은 좀 다르게 사고를 생각하는 그쵸. 데서 있는 것 같아요. 네. 진짜 왜 이거는 네모나게 생겼고 왜 동그랗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왜일까? why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네. 저희도 이제 항상 거의 이제 매주에 합니다. 네, 그런 생각들을. 그러다 보면은 조금 약간 독창성 있는 뭐 그런 창의력 충분히 뭐 생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. 네. 자, 이와 관련해서 네. 독창성을 높이는 팁 하나만요. 팁 하나요? 네. 항상 왜지를 그러니까 why 항상 why.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지 예, 왜 이런 사고를 해야 되는지 왜 저런 테크놀로지가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팁일 것 같습니다. 네.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. why라는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심사 기준표도 있겠지만 이 참여하실 분들께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 하면 5why를 물어볼 겁니다. 5번의 why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 아이디어는 정말 명확하고 또 비전도 있던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HMW 퀘스천도 있습니다. How might we?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?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좀 나간다면 심사 기준표 이상의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. 저는 사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. 그걸 보면서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교육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런 그러니까 심사 기준 중에서 난 이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노벨상 받은 연구소부터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결과물들은 전혀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네. 기존 것들을 잘 그렇죠. 재밌게 조합하고 여기다가 엉뚱한 영역에서 실마리를 가져온 거거든요. 그리고 그 전혀 다른 영역에서 실마리를 가져와야 그 다른 영역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 게임이나 아니면 그 도구가 진화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영역에서 가져왔다라는 걸 검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. 어린아이한테도.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말을 하는 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거든요. 근데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만든 걸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이미 창조적인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저는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. 네, 진짜 역지사지의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? 이제 제가 이제 심사위원들 중에서 이제 엔지니어링도 좀 오랫동안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사업도 해보다 보니까 저한테 바라는 점은 아마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은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데이터의 퀄리티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내가 쓰겠다 이게 정해지는데 데이터가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겠다가 저는 AI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지,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데이터 갖고서 나중에 우리는 이걸 할 거예요 라고 했으면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장성을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의 질과 퀄리티,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통한 확장성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. 여기 다들 뭐 아이템이라든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더 잘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번 행사
참여해주시는 우리 팀들에게 다들 각자 응원의 말씀과 또 약간 기대감이라고나 할까요?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창업을 맨 처음 했었던 나이가 23살이었어요. 창업 몇 개 하셨어요? 또 회사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. 아니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학생 때 공부하다가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도 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에러도 먹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한 끝에 이제 지금의 아이템이 나오게 됐거든요.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진짜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계속 트라이 앤 에러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교수님. 댄 길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미래를 정확히 못 보고 자꾸 좁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잡았는데 그게 바로 저처럼 나이 든 사람과 직전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인간이 그러면 미래가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져요. 네. 그래서 아직 저보다 더 나이가 많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큰 성공을 아직 못 거두셨으니까 저희들한테 미래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대회에 참가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. 교수님. 역시 교수님. 먹고 살아야죠. 네, 문을 두드리면은 그 문은 언젠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요, 이번 웅진 싱크빅의 AI 게임 개발 챌린지가 또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그런 열정, 이런 아이디어는 또 새로운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고요. 또 웅진 싱크빅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또 많은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저희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심사위원회 사전 미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